우리의 인생은 여행이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일과 사람을 대하고 그 상황에 따라 옷장을 열고 옷을 선택한다.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방학과 명절, 여행 시즌의 절정입니다. 평소에 입지 못했던, 평소에 입고 싶었던, 그리고 자유롭게 편한 옷차림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더 깊은 자신을 만나는 여행 속 패션 이야기, 다니엘 브란의 패션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신년맞이 방송을 하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또 신년을 맞이해서 그런지 방학도 있고.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여행에 대한 그런 뭐 뉴스 자료부터 해서 또는 뭐 여러 기업들에서 뭐 이제 그 특가 뭐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도 엄청 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행 상품들. 네. 네.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오늘은 그래서 여행을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할 얘기가 많죠. 뉴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작년 대비 여권 지금 발행량이 뭐 한 4배에서 5배 뭐 이렇게 뛴다 그러고요. 지금 여권 발급받으러 가도 대기 시간이 뭐 기본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본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겠네요. 지금 여행을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가까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반이 일본 사람이고 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관광객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그렇죠. 우리 쪽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지금 뭐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뭐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명동 이야기 드릴 때 네. 그때도 뭐 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한 거죠. 지금 뭐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도 이제 엄청 들어오고 있고 역으로 이제 전 세계 외국에도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패션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여행지에 따라서 이제 패션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또 뭐 그 지참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여권도 지참을 해야 되고 또 외국 그 돈도 챙겨야 되고 또 신용카드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능적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캐리어. 저도 이제 캐리어를 빨리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캐리어랄지 그다음에 뭐 미니백이랄지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동남아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오는 패션이나 또 뭐 화장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신발, 그죠? 그렇죠. 저희가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거기 가서 이제 뭘 사올지 그다음에 뭐 먹을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잘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한국 사람들의 패션 있잖아요. 해외 편한 옷. 나가면 네, 딱 편한 보면 옷.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그 하나의 뭔가 평준화된 패션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저희 다니엘 프란 팀은 해외여행을 갈 때 제일 우선시 두는 게 옷이거든요. 패션. 첫째 날은 어떻게 입고 둘째 날은 어떻게 입고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뭐 뭘 먹냐 이제 이건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그렇죠. 이제 사람들마다 여행하는 방법이 다양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은 그야말로 관광지에 가서 즐기는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여행은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복장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만의 어떤 그 트렌드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요즘 딱 보면은 우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롱코트에 후드티 뭐 맞아요. 이게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 대기실에 이렇게 쫙 있어 보면 이제는 한국 사람을 떠나서 쟤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구분이 갈 정도로 의상들이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로 떠나느냐, 그다음에 그 어느 계절에 떠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패션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직 춥잖아요. 그렇죠, 추운데 겨울이죠. 곧 있으면 또 이제 날이 조금 풀릴 거란 말이죠. 음, 그리고 또 해외에 어떤 조금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날아가느냐에 따라서는 기후가 이제 한국만큼 또 춥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절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거나 이제 배로 이동하게 되면은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내에서 걸칠 수 있는 옷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좋은 여행을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데 사실 그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부터 그 체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얇은 패딩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담요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담요를 제가 못 본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그런 얇은 옷을 기내에서 입을 수 있는 옷 한두 가지 정도가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또 많이 걸어서 다니는 여행은 신발에 대해서 신발은 저는 참고적으로 한 두 켤레 정도는 신고 다니는 신발과 그러다 조금 다른 거 한 켤레 준비해 가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 갈 때 꼭 가져가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작은 미니백, 그러니까 미니백 같은 경우는 여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뭐 손수건 들어가야죠. 메모지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간단한 또 뭐 음료수 하나 또 넣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백팩에 넣기에는 또 우리가 뭐 분실할 염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백을 앞에 두는 보조백은 조금 주머니가 많은 기능성이 좋은 어떤 그런 백 하나 정도.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모자 같은 경우도 모자나 머플러 같은 경우도 필수 아이템이고, 또 가까운 일본은 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 갈 때는 필히 저도 항상 챙기는데 우산이 크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면은 작은 우산, 저비용 우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챙겨가는 뭐 그런 정도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상 상비약 정도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여분들로 가능하면 이제 패션을 한다라면 조금 밝은 옷과 그 다음에 조금 일상복 이렇게 한두 벌 정도의 조금 컨셉이 다른 옷을 조금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예를 들어서 여행지 돌아와서 밤에 가까운데 어디 가서 뭐 마을 가까운 데서 어떤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을 하고 가면 훨씬 더 첫째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인이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뭐 일본 사람이네. 중국 사람이네. 이게 저희 같은 동양권 사람들한테는 또 바로바로 이렇게 또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거 다르게 조금 이제 다른 서구권이나 이렇게 가면
그냥 다 똑같은 이제 아시아인으로 보이겠지만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은 일단 뭔가는 좀 차별받을 수도 있는 하나의 그런 이미지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음.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차려입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차려입는다는 게 어떤 막 이렇게 뭐 정장이나 이렇게 아이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좀 깔끔하고 어느 예 정도는 조금 그쵸. 이렇게 정돈된 느낌으로 예 음.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도 뭐 이제 손님으로서 갔을 때 이렇게 조금은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차별당하는 일은 조금 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긴장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상대방 표정을 봤을 때 상대방이 편하면 내 표정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밝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밝아지는 거고, 상대방이 긴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경계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패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밝은 옷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간단한 어떤 그 음식점이나 뭐 커피숍 갈 때는 조금 어떤 밝은 의상들을 이렇게 입고 가면 좀 뭔가 표정이 더 밝아 보일 수 있고 조금 자신감도 생겨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했던 머플러나 이런 원포인트의 어떤 자기의 어떤 패션을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사실 뭐 상하는 굉장히 이지웨어를 입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멋스러운 스카프 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메고 가면 굉장히 좀 남달라 보인다라든지 뭐 이렇게 결국 내가 대접받는 거죠. 그렇죠. 예.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여행 갈 때 어떻게 계절이나 상황에 맞춰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날아갈 거 뭐 이미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렇죠. 여행은 뭐 음. 언제 떠나기 좋고. 또 이렇게 신나는 마음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또 빠뜨리고 간다든지. 또 아픈 데를 찌르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저는 외국에 두고 온 게 많아요. 언젠가 찾으러 가야 될 텐데 안경, 시계, 카메라 뭐 많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이렇게 떠나는 마음에 이렇게 물론 신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한 번씩 이렇게 정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 이제 히라야마상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이제 크게 실수를 한 가지 했었는데 뭐였죠? 이제 출발을 예약한 날을 못했어요. 아하. 그게 이제 그렇군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던 음흠. 이제 변수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예. 지금 생각해봐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 백신을 제가 2차까지밖에 안 맞았어서 일본은 출국 조건 자체가 이미 3차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3차 이상 백신 맞은 거에 대해서 그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입국 전에 이제 심사를 거쳐야 돼요. 또는 2차 저처럼 이제 3차를 안 맞은 사람들은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해서 이제 그 검사 받은 그거를 이제 보여줘서 심사를 이제 받는. 근데 공항 도착해서 이제 1시간 후면은 출발인데 그 상황에서 무슨 PCR 검사도 못 하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미루는 또 수수료 내고 또 급히 또 병원 찾아서 백신 3차 맞고 막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그 여행지를 낯선 여행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외 여행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워낙 이제 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많고 또 이게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떤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데 우리가 뭘 많이 두고 오고 그다음에 또 미리 그리고 남의 뭐 저도 이제 여권 두고 가서 공항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출장을 갈 때인데요. 당연히 가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은 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저녁 비행기로 하면서 그 페널티로 뭐 비행기 가는 값을 이미 더 지불하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도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여행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우리 전희관 교수님도 지금 외국 가 있는데 여행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어떤 상황들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게 이제 패션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는 뭐 저희가 실수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해외 나가서 이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절도나 어떤 이렇게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가 그 가방을 싹 가져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커터칼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여권 들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그 부분만 이렇게 싹 도려가지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이렇게 빼가는 막 시장통에 뭐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핸드폰도 이렇게 훔쳐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 이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가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패션은 이제 물론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디자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히든 포켓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든 포켓을 통해서 여권을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뭐 이렇게 그 뭐 비밀번호 이렇게 자물쇠 공간 또는 그 뭐 이제 분실을 떠나서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 이렇게 가방 안에 넣을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뭐 패딩이라든지 음. 그런 코트 안에도 그런 그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 옷들이 또 있어요. 여행에 맞춰서. 음. 그래서 뭐 핸드폰을 거기에 갖다 대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옷도 있고 그쵸, 기능성으로. 예, 또는 무선 충전이 안 된다면 이렇게 뭐 선을 이렇게 유선으로 뽑아서 어쨌든 그 보조 배터리를 또 손에 막 들고 다니는 것도 그게 무게가 은근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코트나 그런 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의류들도 많기 때문에 여행 가시기 전에 한 번쯤 기존의 옷장에 있는 옷을 뭐 입고 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 또 여행 가는 거 그런 또 여행용으로 나오는 그러한 뭐 의상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셔서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사서 입고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행용 의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방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또 캐리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캐리어 시장이 한동안에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됐는데 요즘 저도 이제 사실 캐리어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짐 수함을 찾을 때 이렇게 나오는 캐리어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사실은 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여행은 짐 살 때에 이미 그 기분은 반 이상 즐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여행 용품을 담을 수 있는 캐리어, 뭐 캐리어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자신의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이니까 그런 어떤 멋을 또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는 뭐 많이 예전에는 이 캐리어가 거의 그냥 짐을 이렇게 실는 하나의 짐짝. 그냥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워낙 이 캐리어 시장도 그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으면 그렇죠. 승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고민 중일 겁니다. 이 캐리어 회사들도 어떻게 해야 이 특히 MZ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 보면은 그 캐리어 이렇게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편집샵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그 회사들이 브랜드 로고하고 이름만 다르지 캐리어 디자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맞아요.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재미를 떠나서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특징이 없다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이 캐리어 시장도 자기들만의 디자인과 또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든지 뭔가는 이런 차별화를 두는 캐리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그런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명품이나 좀 고가의 캐리어 브랜드가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어떤 저가의 좀 이름은 들어보진 못했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캐리어를 또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또 어떤 회사의 좀 독특한 캐리어 그런 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일반 뭐 그 쇼핑몰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캐리어 같은 걸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바퀴가 망가지기 전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을 떠나서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수화물의 어떤 무게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그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내 탈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수화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도 생각을 하셔서 좀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공항에서 보면 이렇게 볼송 사나운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카운터 앞에서 막 그 짐 용량이 넘어서 막 짐을 덜어내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막 그 개인 사물들 이렇게 정말 보기 싫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그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우리 자주 봤잖아요. 사실 그런 그 프라이버시가 그런 여행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장면 하나로서 타인에게는 이미
좀 정말 민망하죠. 민망하죠. 네, 한마디로 민망한 어떤 그런 상황 연출들 많이 모든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또 기내도 보면 그 손이 모자랄 정도로 양쪽에 다 들고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민폐거든요. 정확하게 보면은 실내 화물칸은 사실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역이 있는데 그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기내용 캐리어도 좀 정말 짐을 컴팩트하게 이렇게 싸는 싸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여행 문화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보다 돌아올 때는 저는 정말 그 기분이 그렇게 속 좋지가 않은 그런 게 보면은 그런 그 옷뿐만 아니라 캐리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도 이렇게 본인들이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줄고 기분도 좋고 모두에게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좀 욕심이 나시겠죠. 아무래도 쇼핑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나라도 더 사오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정말 양손이 부족할 정도의 막 쇼핑백을 막 부채꼴이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들고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조금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바로 이제 출국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딱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딱 여유 있게 잡아 놓고 그 시간은 정확히 이제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쇼핑했던 물건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전부 다 꺼내 놓고 우리 테트리스 하듯이 정확하게 착착착착착 다니엘이 잘하는 완벽하고 거. 컴팩트하게 네. 정리를 하고 그 쇼핑백 굳이 쇼핑백에 그 상품이 꼭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쇼핑백도 다 접어가지고 필요 없는 쇼핑백들은 버리고 이 쇼핑백은 정말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요. 그냥 접어가지고 우리 종이 이렇게 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짐이 거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줄어듭니다. 부피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아마 저희들이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뭐 찾아보진 않았어도 아마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 뭐 정리하는 이런 것도 올려놓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도 정리가 되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한 사항인데 사람들이 왜 캐리어를 큰 거를 갖고 다닐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습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쓸어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럴까?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정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니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이렇게 수납 정리하는 여행 짐 사는 이런 방법은 조금 정도 정말 노하우로 갖고 가는 게 본인인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MZ 세대들은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집에 내가 그 개인 용품 정리하는 습관이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캐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또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김광길 씨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떠나고 싶네요 또. 뭐 이렇게 지금 노래 가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캐리어도 그렇고 또는 진짜 그 너무 춥게 가면 또 이렇게 예기치 못한 감기가 이렇게 건강이 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행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한 번쯤 정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출발 당일날 봤더니 막 바퀴 어디가 깨져 있다든지 막 그럴 수도 음. 있거든요. 그러면 막 완전히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캐리어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떠나기 전에 점검,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기 전에 그 바퀴가 고장이 나면 상관없는데요. 저는 도착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바퀴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악몽 같았었어요. 그 끌고 다니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 질질질 네. 소리도 나고 그 소리도 네. 진짜 또 진짜 민망하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네. 네. 그래서 그 뭐 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캐리어는 사실 굉장히 기능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여행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패션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멋만 찾다가는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참 민망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 기능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적절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이 여행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러움인데 사실 여행 같이 갔다가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레드 컬러 옷을 입었어요. 어머, 일본 사람들은 빨간색을 잘 안 입나 봐요. 저만 입나 봐요. 사실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는 또 나라는 보면 이렇게 국가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저채도 컬러를 많이 입는가 하면 또 뭐 다른데 트로피컬한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유럽이나 이런 쪽 가면 아무래도 이제 또 패션성이 뛰어나서 또 자기의 어떤 멋이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부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여행지의 어떤 패션 정보를 그렇죠. 조금씩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에 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권이나 미주권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입는 특히 여름 티셔츠 있잖아요. 글씨 들어가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글씨가 들어가는 걸 거의 장식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역으로 보면 한국 그 한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에 한국 옷을 사서 뭘 봐? 예를 들지 뭐 무슨 욕이 들어간 이런 티셔츠를 입고 보면은 이상하듯이 역으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충분히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션의 어떤 그런 디테일함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슬람 쪽 같은 경우는 또 금기시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패션이 주는 어떤 매너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우리가 뭐 저기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특히나가 이제 뭐 치안이 불안하니까 뭐 어떤 그런 쪽 관련돼서 어떤 정말 거기는 정말 기능적으로 가방을 메고 다니면 오히려 더 뭐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준다라고 하는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정도로 그렇다라는 그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행지마다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거 그게 아마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컬러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분이 뭐 빨간 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좀 금기시되는 그게 뭐 종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어느 해외로 떠나는지 그래서 거기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참고를 미리 하셔야지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방금 그런 진짜 저희들은 그냥 뭐 글씨가 이렇게 박힌 의상 같은 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데 또 그런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하나의 나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메시지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메시지가 담긴 뭐 이런 거를 입고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몰매 맞을 수 예.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뭐 성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뭐 종교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지어는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중에 막 나는 몰랐다 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막 분노에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때 와서는 이제 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어쨌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션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이쁜 것도 좋지만 미리 그 국가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 또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패션뿐만이 아니고 뭐 어떠한 행동, 뭐 손가락 모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또 왜 좌측 통해, 우측 통해, 그죠? 그 특히 뭐 그런 것도 행동 양식이나 습관 이런 것들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패션이 이제 우리가 패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늘 다루는 문제지만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대한 얘기가 사실 패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양한 어떤 정보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패션이랑 결국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캐리어도 그렇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그 컬러 저희가 아까 옷에 대한 컬러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컬러나 디자인을 그래도 조금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게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구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하고 이렇게 평준화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건 줄 알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쵸. 있고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야. 이렇게 한참 끌고 오다 보니 그런 경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내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막 찾고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행 가실 때마다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캐리어에 자기 손수건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표식을 하잖아요.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1,000원 뭐 1-2,000원이면 벨트 같은 경우도 그 묶는 게 나와요. 그런 안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캐리어가 터져도 봤었고 바퀴가 이제 뭐 손상되어서도 봤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조 가방에다가 짐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도난 당하기 쉬운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뉴욕에서 올 때인데 정말 출장을 가서 좋은 어떤 귀중한 물건들을 별도의 보조 가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짐을 붙였는데 그 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보조백이나 이런 것보다는 캐리어 안에 놓고 보조백 같은 경우는 정말 분실되어도 괜찮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여행지에서 입었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어 이외에 에코백 큰 거 한두 개 하나 정도 그다음에 또 여행을 갈 때 오히려 그 에어캡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뭐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지에서 이런저런 뭐 선물을 사고 뭐 또 이런 걸 구매를 하다 보면 패키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어캡이나 이런 것도 이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캐리어에 못 들어가는 거는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에코백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갖고 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그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캐리어도 뭐 어쨌든 그런 하나쯤 나의 캐리어다라는 표식, 뭐 스티커를 붙이셔도 괜찮고요. 네. 진짜 그런 뭐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바로 멀리서 봐도 저거 내 거다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일부러 좀 눈에 잘 띄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노란 컬러의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에 잘 띄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해서 도난 당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방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약간 그 사이드 쪽에 이렇게 포켓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급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방도 좀 고르시는 게 갑자기 뭐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이런 거 상황에 있어서 바로 그 포켓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캐리어의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또 전체적인 그걸 다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 포켓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y, yo, Mr. DJ. Come on, DJ. This is Trip. Now play. 설레이네 밤새네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붉은색이 기대되네 나도 몰래 상상하네 뭔데 자기 전엔 잠 못 잤네 인터넷에서 먼저 보네 저도 철미 준비하네 아무리 그래도 모자라네 며칠 전부터 살 뺐네 마음도 몸도 가볍게 비키니 입고 팬도 하고 물놀이도 난 능력이 가자 어서 가자 자 떠나요 붕붕이의 끝은 걱정 대우도 초록 바다에 던진 짜증도 챙기고 다시 푸른 바다 파란 하늘 날아갈 것 같은 이 기분 뜬금을 전 근심 걱정
거북이의 여행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네, 거북이의 여행 이거 팀명하고 아주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막 벌써 준비부터 신나는 노래인데요. 진짜 여행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해외 여행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국내 여행도 어디를 떠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캐리어를 들고 가는 국내 여행이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배낭 하나 정도만 메고 가는 그런 여행이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전이고 건강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여행을 가실 때는 항상 그런 신나는 마음도 좋지만 한 번쯤은 그 신나는 마음을 더 유지하기 위한 이런 건강 체크, 그다음에 안전하게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여행 저희들이 그 12월 달에 지난달인가요? 한번 그 가까운 그 지인들과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느끼는 게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크게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가서 뭘 해 먹을까, 뭐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딜 가서 무엇을 보고 온다 이런 목적 지향적인 게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저희들 정서랑 사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사실 여행은 가서 그쪽 지역 로컬 음식 먹고 좀 자유로워지고자 가는 건데 그거 뭐 그냥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가서 먹다가 거의 진짜 먹다가 오는 여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것도 뭐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럴 경우에는 여행 경비나 이런 지출이 좀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지출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여행지 가면 어디를 꼭 봐야 되는, 물론 이제 그게 지역 관광 상품들이니까 사실은 뭐 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명소다 그러면 가서 보면 뭐 차 파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보다는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정말 로컬의 유명한 어떤 식당, 그다음에 어떤 뭐 커피숍 아니면 어떤 제과점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데 가장 갈 수 있는 데가 재래시장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국내 여행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유명한 데도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로컬다운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정말 손님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고수들을 만나보는 여행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은 그 뭐 거의 인스타에 나와 있는 거 자기가 무슨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좀 뭐랄까 획일화돼 있다 그럴까? 그렇죠. 똑같은 여행지에 가서 똑같은 커피숍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여행보다는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여행을 이렇게 같이 답사하러 갔다 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지역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지역의 유래가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그 지역에 정말 진정한 명소가 어디고 꼭 들려봐야 되는 어떤 그런 뭐 문화 역사지랄지 뭐 안에 가서 깊이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고 어떤 지역에 정말 특산물이 어떤 건가 이렇게 막 관광 상품화 되지 않는 어떤 곳도, 그리고 정말 개발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곳을 가보는 것도 참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예 패키지 여행처럼 그렇게 된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 정말 내가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해진 루트대로 간다는 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한 번쯤 그냥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한번 물 흐르듯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냥 그 정도의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을 주제로 전반적인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소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가서 뭘 먹는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진짜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행 라이프 스타일. 네.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